진짜 많이 이사를 다녔어요. 대학교 가면서부터 자취한 적도 있고 부산, 서울, 일산, 상계, 해운대 나인원 남남에 또 이제 정착하셨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게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기는 해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거 전 제일 많이 쓰는 게 하긴 하죠. 그냥 거의 매일 가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워낙 고강도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피로가 누적돼 있다 보니까 하면 과부하가 걸리는 심장이나 뇌혈관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돌연사 위험이 63%나 줄어들었다. 혈관 건강에 대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퇴근하고 네. 어김없이 집을 왔는데 네. 저도 오랜만에 나인원 남남 온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거주지가 여러 번 또 바뀌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대학교 가면서부터 기숙사를 먼저 들어갔었죠. 자취한 적도 있고, 조그마한 아파트에 산 적도 있고, 투룸에서 산 적도 있고, 6명이서 자는 기숙사에서 산 적도 있고, 2명이서 쓰는 기숙사에서 산 적도 있고, 진짜 다양하게 살았어요. 거주지도 네. 부산, 서울, 일산, 상계, 해운대 진짜 많이 이사를 다녔어요. 제 학교 특성상 병원이 좀 여러 군데 스프레딩이 돼 있어서 그거를 다 돌아다니면서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 거주지를 옮겨 다니시다가 나인원 남남에 또 이제 정착하셨잖아요. 크게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져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게 직주 근접이기도 하고 약속을 잡을 때도 서울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어디든지 쉽게 갈 수가 있고 네. 주변에 맛집도 많고 너무 고층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이랑도 함께 할 수도 있고 애기랑 같이 산책할 곳도 많고 여러 가지가 좋아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기는 해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우나긴 하죠. 그냥 거의 매일 가는 것 같아요. 48개월 이상이 되면 엄마랑 이 남녀 분리가 돼야 돼요. 네. 지금은 그 전이니까 매일매일 퇴근하면 아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밥 먹고 기다리고 있어서 가기 전에 커뮤니티에서 오렌지 주스 한 잔 마시고 사우나 가서 동동 띄우는 물고기를 쫙 깔아놓고 낚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희 루틴이긴 해요. 저희 아기가 거의 사우나 고인물이라서 거기 자주 오시는 할머니들이랑 다 인사하고 청소 이모님이랑도 인사하고 왔어 또 왔어 우진이 고인물입니다. 친구들도 있을까요? 우진이 친구들 같이 단지에 사는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근데 남자 애기들은 이제 조금 액티브해지니까 엄마랑 잘 안 오고 아빠랑 가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 애기는 조금 아이 성향도 크고 애기가 조금 조용조용해요. 노는 것도 좀 삽싹삽싹 놀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우나에서 컨트롤 할 수 있어서 저는 잘 데리고 다니는데 우진이 또래 한국 나이 5세인 친구들은 컨트롤이 잘 안 돼서 잘 못 다니시더라고요. 에너지가 좀 넘치다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막 짓궂게 장난도 많이 하고 막 물 튀겨서 할머니들한테 혼나고 근데 누나들이랑 항상 같이 놀아요. 누나들은 여러 나이대의 애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네. 누나랑 인사하고 저희 애기가 또 아이 포션이 큰데도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누나한테 가면은 막 장난감 주면서 장난 걸고 같이 놀고 싶어하고 그러거든요. 되게 착하네요. 여탕은 네. 냉탕, 중간 온탕, 열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온탕이 딱 아기가 들어오기가 좋은 온도예요. 한 38도에 39도. 핀란드식이 있고 스팀 사우나가 있잖아요. 그런 사우나는 너무 더워서 안 들어가려고 그렇죠. 하기는 너무 해요. 뜨겁다고. 네네. 사우나의 효능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사우나 가만히 있으면은 심장이 뛰고 막 이렇게 땀도 많이 나니까 운동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말 있잖아요. 사우나에 들어가면 운동할 때처럼 심장이 빨리 뛰고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랑 같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기전이 완전 다르긴 해요. 운동은 근육이 막 산소를 요구하기 때문에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거고 사우나는 높은 열 때문에 말초 혈관이 그냥 확장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더우면은 혈관이 확장되면서 땀이 많이 나야 되고 네. 그래야지 수분이 빨리 날아가면서 체온을 낮추니까요. 땀이 나면서 혈액량이 줄어드니까 떨어지는 혈압을 방어하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뛰는 거거든요. 심박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운동처럼 근육이 커지거나 유산소 운동 효과가 내는 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운동을 대체할 수 없는데도 유튜브에 보면 또 많은 여러 의사분들이 또 사우나를 많이 추천하시기도 하고 또 원장님처럼 많이 가시기도 하잖아요. 유산소 운동은 근육이 직접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를 하지 못하지만 혈관 탄성 강화랑 혈액순환 개선에서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고온에 노출이 되면 전신에 있는 혈관 저항이
정제당이 한 40% 감소가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피가 도는 수도관이 넓어져요. 그 과정에서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하고 혈관이 이완되고 보호하는 물질인 산화질소가 분비가 촉진되다 보니까 딱딱해진 현대인들의 혈관을 강제적으로 이완시키고 펌프 기능 활성화를 시켜서 전신순환을 돕는 혈관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큰 유의면 효과가 있네요. 그렇죠. 운동을 배가시키는 보조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중강도 유산소 운동하고 난 다음에 직후에 사우나를 추가로 하면 운동만 한 그룹이랑 사우나랑 같이 한 그룹이랑 비교를 하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랑 혈장량이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심박수가 훨씬 더 빠르게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있어요. 운동을 못하는 상황인 분들한테는 혈관순환에 훌륭하게 보조를 해주고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근육 회복이랑 심폐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요즘 또 2030, 4050까지 과로와 스트레스로 또 심근경색, 뇌졸중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젊어진 것 같아요. 심근경색 이벤트가 있거나 뇌졸중이 있었던 분들이 저희 남편 나이대에서도 몇 번 들었었거든요. 보조적인 역할이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추천을 하는 편인데 네. 3050 세대가 돌연사를 유발을 하는 원인이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랑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혈전, 피떡이거든요. 네. 사우나의 고온 자극이 혈관 탄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경직도를 낮춰가지고 혈류 속도를 높이거든요. 그래서 혈전 쌓이는 거를 조금 막아주죠, 물리적으로. 네. 그리고 만성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막 높아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워낙 고강도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피로가 누적돼 있다 보니까 교감신경들이 항진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사우나를 하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과부하가 걸린 심장이나 뇌혈관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저희 PD님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몇 개 찾아봤는데 2,000명, 3,000명 정도 대상을 해서 20년 동안 장기간 추적한 데이터가 있긴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4회에서 7회 정도 주기적으로 사우나를 이용한 그룹이랑 주 1회 이하 사용한 그룹이랑 심혈관 질환이나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유병률과 사망률을 봤을 때 48에서 50%까지 감소를 했다. 돌연사 위험이 63%나 줄어들었다. 데이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모든 것들이 다 컨트롤되어 있다는 가정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스터디라서 100% 믿을 만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학적인 결론을 내려면 정말 많은 실험과 연구와 이런 것들이 누적됐을 때 멀티센터, 다기관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거는 안 되었죠. 근데 의학적인 여러 논리 흐름상 사우나의 기전 자체가 혈관 탄력성을 높이고 혈관 건강에 대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좋은 점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우나 들어갔다 나오면은 목 죽이려고 뭐 탄산음료, 바나나 우유 이런 거 먹잖아요. 절대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사우나 직후는 몸에 열 자극이 많이 받아서 교감신경이 좀 항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 직후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운동 직후에 정제당이 가득한 뭐 식혜나 탄산음료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갑자기 인슐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쫙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몸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커피를 마시는 것도 사우나를 할 때 땀으로 수분이 다 배출되어 있잖아요. 고농도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탈수를 유발하고 심박수를 또 높여서 심장에 부담을 주기 쉬워요. 땀으로 쏟아지는 수분이랑 전해질을 안전하게 채우려면 생수나 저당 이온 음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수분이 더 빠져나가서 그렇죠, 건강에 그렇죠. 안 좋을 수도 그렇죠. 있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나인원 한다음에 사우나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이사 오기 전부터도 사우나를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하지 말라고 하긴 했지만 사우나 가서 땀 빼고 식혜 먹고 그 계란 먹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화려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뭐 혈관이 더 많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동네 대중탕이든 흔한 건식 사우나든 집안 목욕탕이든 전혀 상관없고 중요한 건 시설의 급이 아니라 내 몸에 주는 주기적인 열 자극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동네 사우나라도 꾸준하게 이용하면은 돌연사 예방 효과를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우나가 가깝지 않다 그러면 집안에서 반신욕 해도 돼요. 40도 안팎에 물론 20분 정도 반신욕 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사우나를 영상을 보고 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주의사항. 사우나는 몸에 건강한 스트레스를 주는 과정이라서 점진적인 적응이 필요해요. 초보자는 한 10분 내외로 시작해서 서서히 시간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근데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거나 이뇨제형 성분의 약을 드시는 분들 평소 혈압이 굉장히 낮거나 막 심장이 약해서 갑작스럽게 혈관 확장이 되거나 그러면은 저혈압이나 실신을 유발해서 오히려 사우나에서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갑자기
혈관 확장이 되면서 저혈압이 와서 쇼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독이 될 수 있어요. 무작정 사우나에 들어가기 전에 올해 받았었던 건강검진 결과가 어땠는지, 내 몸의 지표가 어떤지, 심혈관 지표가 안전한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사우나를 즐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술 네. 드시고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술 먹고요. 어떤 것 때문에 위험한가요? 이게 술을 마시면 사실 혈관이 확장되거든요.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또 확장이 된다니까 좀 더 위험할 수가 있고요. 술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쌓이는 거고, 그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 공급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우나에 가서 탈수가 돼. 그러면 독성 물질이 고농도로 농축되다 보니까 훨씬 더 큰 독성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죠. 그래서 술 마시고 사우나 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술 먹고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사우나 그쵸. 하시는 분들 되게 안 많은데 돼요. 위험합니다. 오늘 PT라고 들었는데 하시고 나서 사우나 가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